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4일. 그런데 오전 날씨가 그렇게 쌀쌀하진 않아요. 많이 좀 날씨가 푹해진 것 같아요. 어저께 오후에도 많이 좀 따뜻했어요. 그래도 이제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점점 공기가 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내일로 닥쳐온 미국 대통령, 지금 세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렇게 지금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명태균인지 동태균인지 무슨 녹음 파일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만 그저 쓰잘데없는 소모전인 정쟁만 일삼는 그것으로 국회의원들 300명이 다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역 앞에 거리에 나와서 뭐 민주당의 집회도 했는데 폭삭망한 집회다. 모이지들 않았다. 이재명 방탄이다. 뭐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 야당이야 뭐 원래 뭐 북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여당도 그래요. 근데 일본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많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일본선 트럼프 당선됐을 적에 정치나 경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한국은 뭐 하고 있나 뭐 그렇게도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여튼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속 그 말썽 많고 탈도 많고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당의 대표라는 사람하고 행정의 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과의 어떤 틈새 때문에 걱정들하는 국민의힘 원로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다. 근데요, 그것도 뭐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했더라고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냥 원론으로도 비실비실해요. 여하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제 하루 앞뒀는데요. 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고령이지만 아직도 아주 정정합니다.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여론은 막상막하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약 4%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엔 여론조사가 해도 그것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적에 트럼프가 그 오바마 저 선거 치러가지고 떨어지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당선됐어요. 그래서 4% 정도 차이 가지고는 정말 아주 예측할 수가 없다. 어디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몇 사람 차이에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과연 누가 당선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아프리게 인도계 부모를 두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검사 출신 여성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민주당 후보. 그리고 백인들만 모여 사는 동부 뉴욕 부촌에서 태어난 부동산 카지노 사업가 출신 남성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이렇게 돼 있죠. 그 출신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그것도 또 거기에 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드물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처럼 대척점에 선 두 후보는 대선 레이스를 거치며 두 쪽난 미국 사회를 압축한 듯하다. 대결 자체가 초접전으로 흐르는 데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격이 과열양성을 보이면서 양측 간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차례 암살 시도가 발생한 터여서 대선 이후로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비영리단체 국제위기그룹은 최근 2024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폭력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파적 양극화가 매우 높아 선거와 관련된 폭력의 위험이 실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지지자들이 개표 및 선거인단 인증 절차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과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인해 공권력이 개폐하는 등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경합지마다 불과 수천 내지 수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축전 속에서 미국 사회는 성이요, 인종, 학력을 축으로 두고 세계의 전선이 뚜렷하게 그어졌다. 남성 대 여성, 백인 대 비백인, 저학력층 대 고학력층 간 대치 전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그 지지하는 그룹의 그 유권자들이 젠더, 성, 인종, 학력 이렇게 그런 큰 축을 세 축으로 해서 지지하는 그룹이 다르다 이게요. 백인 대 비백인, 저학력층 대 고학력층 간 대치 전선이다. 남성 백인 저학력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 남성 백인
저학력층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여성, 비백인, 고학력층은 해리스 부통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내전 양성을 방불케 하고 있다. 참 이게 보면 참 미국도 참요 선거 치르는 부분 참 묘해요. 지금 현재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 선거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층을 보면 남성들하고 백인들하고 저학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성, 비백인, 고학력층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들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보도되는 거 보면 두 후보 간의 표처가 근소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치열한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도 많은 그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국에서도 외국 각 나라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 뭐 해리스가 당선될 거다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쪽에가 당선 쪽으로 보는 쪽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주 일찌감치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현재 그런 거 저런 건 접어두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흔들어대고 김건희 여사 흔들어서 15일 날 선거 공판이 이루어지는 이재명 같은지 그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재판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압박을 넣기 위해서 하는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야당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언론의견들이 많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참 좁쌀 정치들 하고 있다. 지는 과거에 매몰돼서 있다. 재판부가 질질 끄는 걸로 더욱 정쟁은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승리가 되느냐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 여성 대통령이 최초로 미국에 당선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째로 트럼프가 전에 얘기했던 한국의 방위비를 10배로 올린다. 10배로 올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지금 현재 미군 주둔비의 방위비가 10배로 올리게 되면 13조 정도 된다. 지금 현재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13조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방위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거 그런 거는 한국의 이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조금 좀 제 마음에 안 올시다. 그렇고 또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친하다. 김정은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김정은이 핵을 지금 개발한 걸 여지껏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국방의 이 대비 태세가 또 달라져야 된다. 국방의 궤도를 또 바꿔야 된다. 우리는 비핵화 그리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비핵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참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 트럼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트럼프 당선돼서 국가의 이해득 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하튼지 닥쳐왔습니다. 이제 결판이 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문제만큼은 우리나라 안보라든지 우리나라 국익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참 걱정입니다. 트럼프는 또 국방비 주둔비 방위비 그 분담금 10배를 올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안 하게 되면 미군 철수를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군이 주둔해 왔기 때문에 안보가 지켜졌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음대로 남침을 또 다 재남침을 못했어요. 그건 뭐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전문가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미군 철수가 되게 되면 한국에는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 안보에.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미군 철수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고 그리고 경제 상태고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뭐 한국에 얼마나 미치겠느냐 뭐 별것도 아니잖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한국의 애국 세력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는 여러분들로 이제 선거를 이제 다가왔으니까 미국 선거를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로 그 야당은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벌써 2년 전부터 그 국회에서 그냥 불체포 투표하고 계속 그 검사가 소환해도 안 나가고 무슨 단식한다 그리고 무슨 국회에 무슨 회의가 있다 뭐 상임위원회 갔다 못다 해가지고 안 가고 또 어떤 땐 또 무슨 부산에선 무슨 그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목에 뭐 칼을 찔렀다 무었다 해가지고 또 그때 뭐 비행기로 날라오고 뭐 무슨 소원에 안 가고 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그래도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을 1심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모든 그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좀 무마해보고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그 집중적인 것은 무슨 정책적인 대결이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옳다고 그러죠. 근데 지난 일에 대한 거 김건희 여사의 처녀 때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의 관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늘어지는 거 무슨 몇 년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파우치백 그리고 무슨 요즘엔 또 무슨 지난번 그 4.10 선거 때 뭐 국회의원들 뭐 공천에 뭐 개입을 했느니 아니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니 아닌지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 계속 물어지고 명태균인가 동태균인가 하는 사람이 그 정치 브로커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 그런 사람 갖다 정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치는데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까지도 야당 편에 발을 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쪽만 얘기해요. 이 포를 야당으로 돌려서 여당에 그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차단시키고 막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재론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데 포를 이쪽으로 여당에 돌리고 해요. 참나 이상한 나 대표 봤어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 사람 제정신인가?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당에서 어떤 프레임쇼 가지고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요. 일단 이쪽에 어떤 여당 측에 있는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놔두고 왜 야당에서 하니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여당의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박 공격 거기에 대해서 해명 사과 이걸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 해. 하나도 안 해. 지금 현재 명태균이 녹취한 것도 그거 조작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이 대학 교수 그 소리 연구 단체 대학 교수단에서 그 분석해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여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나는 보수 측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몰라서 그러나 알고도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이득은 뭔가 뭘 찾으려고 그러나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원로들 당의 그 중진 원로들 원로들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 윤한테는 무슨 쇄신을 요구하고 한한테는 그 야당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해라.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건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까짓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오보고 정치를 해온 정치 원로라면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뭘 거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얘기 들었어. 명태균의 녹음 파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작이 있는 거다 뭔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전문가, 소리 전문가,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대학 교수들 거기서 발표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공격을 할 거냐? 조작, 그건 완전히 거짓이다, 조작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조치할 거예요. 1번 거기에 대해서 야당하고 공격이 될 거예요. 야당이 총동원령 내려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반격이 우선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두리무시 양측에 다 문제점을 갖다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양측에 대해서 다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중진이 얘기한 얘기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게 그 양비론 아니냐 양비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중진이냐 그런 중진 밑에 그런 대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가 한국형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정치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요 물론 대통령이 사법부를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할 수 없는데요. 그 장관은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장관을 갖다가 한다든지 논의한다든지 뭐 해가지고요. 그 재판받고 소환받고 있는 거 강력히 그 조치를 하고
그 거짓 보도, 그 조작해서 하는 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쇠방망이로 쳐버려요. 그냥 쳐버려. 물론 법으로 하는 거지만 말이야. 그냥 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거짓 보도, 그 조작, 흑색 보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실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 보도하고 뭐하는 언론들, 거짓 그 조작하고 하는 그런 무슨 유튜브라든가 무슨 이런 방송 언론사 그냥 철퇴를 그냥 내려 쳐버려요. 그걸.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그 신사적으로 양반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셨는가 보던데요. 대통령 당선되면요 만약에 자유 우파 속에 당선됐다면요 상대편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상대편 정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로다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네들이 완전히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말이죠. 예? 그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권에 개입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 다 임기 끝나고 또 다시 선거 치러가지고 또 임기 끝나게 생겼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그런 조사는 납니까 이게? 그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나는 저 이준석이 성상납 사건 이런 거 그거 언제 사건입니까 그거? 그거 조사하는 거요. 그거 사법부에서 어떻게 손 대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에다 세월 가면 그냥 다 시집오지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치매 걸린 사람들 그 속에서 얘기하지 우리네는 죽기 전까지는 그 잊어버리지는 않지요.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치매 걸린 사람들 다 상대로 나오면 모를까? 사법부가 딱딱딱딱 기한 안에 빨리 땡겨서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 조치를 끝내라 이게요. 언제까지 끄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숨도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안으로 간다는데요. 20%대 안을 가든지 말든지 그까지 소용없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단임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5년간은 어떻게 무슨 탄핵을 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5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맞는지 틀린지 그까지는 불구하고 우리는 여론조사 믿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까지 가는 거예요. 임기 아시겠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그렇게 많고 뭐고 하고 그래도요. 그때 당시에 순박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탄핵을 한다, 무슨 특검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걸 요구했습니까? 김정숙 여사 온 문제 파우치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터져고 나오고 해도 국민의힘인들은 그걸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와서 정치하면 정치를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선진국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는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주 순진한 의원이 아니고 잘하는 의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는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온 걸 여지껏 지켜봤잖아요. 근데 지금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도 국민의힘의 108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 공격, 해서 나서는 사람 없어요. 김민전 의원,
그 저기 저 금천구에 있던 그 했던 김민전 의원 비례대표인가? 그 김민전 당선됐잖아요. 근데 김민전 의원 그 여당의 대변으로 지난번에 발표 저기 저 임명받은 거 봤는데, 아니 전에 그 선거 전에 뭐 처음 초반에는 그냥 올바른 소리 잘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당원들한테 그 지지받고 저기 했는데, 요즘에 김민전 의원 어디 몸이 아픈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아니 뭐 도대체 반격하는 걸 못 보고 공격하는 걸 못 보겠어요. 아니 나경원 의원도 잘하더만 말이죠. 이제는 원래 뭐 저기 그 국회의원 등의 다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젠 시험장 빼앗는 거예요. 뭐요? 아니 바른 거 바르게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나라 정치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게 여당인가? 참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당 의원들 같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참 모르는, 정말 철딱서건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보겠다.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날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고 그냥 사퇴 집회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더만요. 저도 언제 한번 나가서 중계라도 방송으로 중계 좀 할까 했는데요. 여하튼 왜 그렇게 일이 나오게끔 만드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당 대표는 물론이와 여당은 자기네 당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못한 걸 갖다가 무슨 숨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네 입으로 하지 않아도 야당이나 좌파 언론들이 다 끄집어내고 흔들고 털고 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거냐? 여당 대표나 여당 의원들은 총뿌리를 야당에다 보내서 야당의 문제점과 야당의 잘못하는 걸 해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박을 해야 돼요. 그게 한국 정당이에요, 정당. 당은 당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돌아서서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 용사실에서 끄집어내고 흔들고 그래. 그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르겠어요. 선진국은 또 거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원들,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우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말 꼴불견이다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한동훈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한동훈이 더 떨어져 버려요. 추풍 나가비예요. 그게 정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라든가 이 보측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 안 되겠다, 한동훈 사퇴시켜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해. 바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고 오면은 사퇴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해서 당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럴 거 아니요. 옛날에 문재인이가 정부 산하단체의 기관장을 갖다 임명해 놓는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도 사퇴를 안 해. 죽어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도 6개월, 1년이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 좀 해봐야겠어. 안 해. 저 좌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우파에선 그거 용서 안 됩니다. 그런 대표라면 빨리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 안 하면 결국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고 그 본인도 망하는 겁니다. 정치는 진퇴양난해서 자기가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민주당에 자기네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해. 자기네들 문제점은 얘기 안 해. 예? 뭐 거짓 보도를 했든지 조작에 가담을 했든지 무슨 법카의 문제에 대해서 연루가 됐든지 선거법에 위반했든지 선거 대표 선거를 위해서 돈 봉투 금봉투를 받았든지 뭐 그런 건 전부 한마디도 안 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한동훈 대표 그거 못 보고 안 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알면서 나는 이대로 한다는 그런 거야? 나는 이 당 깨겠다. 나는 이 정부 갖다 흠집을 내겠다. 흔들겠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큰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라면요. 본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당대표면 당대표로서 당을 추스리고 당을 우선적으로 오고 당을 저격하는 하는 거지. 당에서 할 일은 내팽개주고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거기만 자꾸 흔들어. 야당이 하는 얘기가 그게 옳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거 옳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비도 야당이나 야당 언론들이 그냥 다 흔들어. 본인이 안 해도. 그러면 본인은 뭐냐? 108명을 전부 훈련시켜서 야당하고 대결하고 야당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할 수 있는 공격, 총뿌리를 여기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구 정치를 그때로 정치하면 무슨 대한민국의 당 대표 무슨 다음에 대권을 갖다 내려본다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안 됩니다. 내가 정치계에 50년을 겪은 사람이야. 50년. 무슨 그거 내가 뭐 돈 불모선 줄 알아? 돈 갖다 엄청나게 내가 월상금 내가면서 수업료 내가면서 내가 50년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얘기할 사람들이 뭐가 있어? 아이고 오늘도 월요일인데 참 답답하여이다. 한심하고 한심하다. 아이 참말로 참. 에휴 안국의 정치 쫄장부 좁쌀 정치하는 사람들 삼류 정치하는 사람들 아유 이거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 여하튼 내일로 닥친 미국의 선거. 미국의 선거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한국에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나는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5년 단기예요. 아무리 탄핵한다 뭔다 하더라도 그게 소용없는 지대. 괜히 그 정쟁이에요. 정쟁.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대통령 5년까지 갑니다. 여론조사가 빵이라 하더라도 간다니까요. 법으로 됐어요. 탄핵한다고 탄핵해도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그때 이랬던 걸 다 아는데 그것도 탄핵되게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 치르게 하겠습니까? 예? 외환, 내환 이런 문제가 없으면요 5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잘되고 대통령은 지지하고 밀어주세요. 그게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 그렇게 해놓으면요 대통령이 마음 놓고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음 놓고 펼치고 일을 하라고 해서 임기 내에는
형사 소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사받지 않는다. 수사받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가 경영을 잘해라. 국가 발전을 마음대로 시켜봐라. 국가 위상을 마음대로 시켜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여튼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도 여러분들에겐 여하튼 정시판은 어떻게 됐는지 간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